2026년 1월 세계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14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쏟아지던 정부 보조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헐값이던 중국산 제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치솟고 고사 직전이라던 한국 공장에는 주문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10년을 기다린 생존자들의 잔치입니다. 도대체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2026년 한국 경제에 찾아온 이 거대한 기회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설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설치비가 너무 싸서 이게 남는 게 있나 싶으셨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조 배터리나 캠핑용 파워뱅크를 검색해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치킨 게임의 현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 말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의 97%가 중국산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죠. 한국 기업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가보다 싸게 파는 상대와 경쟁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었으니까요. OCI는 결국 2020년 한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역시 수년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많은 투자자들도 이때 태양광 주식을 손절하고 떠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2026년 1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재정 고갈이 공식화된 겁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더 이상 좀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된 것이죠. 2026년 1월 1일부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 및 배터리 수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보조금이라는 산소호흡기가 떼어지자 자생력이 없던 중국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은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칙이죠. 실제로 지난달 태양광 모듈의 국제거래 가격은 한 달 만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제 바이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동안 묵묵히 버텨온 한국 기업들입니다. OCI 홀딩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은 현재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영업이익률이 2025년 대비 2배로 뛰었죠. 한화솔루션 역시 미국 조지아 공장의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국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규제 때문이죠. 미국에게 수출하려면은 중국산 부품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이 조건도 맞추기 힘듭니다. 즉,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는데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높은 이중고에 빠진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이 다시 돈을 풀면 도루묵 아닐까요? 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과연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부채 구조가 구조적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땅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갑이 텅 빈 가장이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CATL 같은 거대 기업은 버티겠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전멸 중입니다. 이 틈을 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저가형 LFP 배터리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겐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골든타임인 셈이죠. 물론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따라왔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라는 무기가 사라진 중국 제품은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누가 더 쌍화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4년간의 치킨 게임 속에서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고 심어둔 농부가 결국 가을에 웃는 법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고효율 모듈 기술을 확보해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2026년의 이 반전 드라마는 우연이 아니라 버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주식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에너지 섹터의 붉은 불기둥을요.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거대한 생산량을 대체할 곳은 당장 한국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도 2026년을 한국 그린 에너지의 부활 원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사이클은 언제나 돌고 도니까요. 중국이 저가 공세를 멈췄다는 건 이제 그들도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진입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국과의 2차전이 예고된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반도체 주도권을 내줬듯 방심하면 우리도 언제든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 한화는 지금 번 돈을 다시 차세대 기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중국의 보조금 중단은 한국 기업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14년간의 긴 겨울을 견뎌낸 기업들이 이제야 따뜻한 봄볕을 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당장의 실적 반등에 환호하기보다 이 기회를 이용해 누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돈으로 만든 경쟁력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기술로 만든 경쟁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보조금이 아니라 혁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현상 속 진짜 기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의 경제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휩쓸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중국 기업들의 재고는 다시 해외로 밀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변수입니다. 항상 시장의 이면을 보는 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